랭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지금 장 분위기가 많이 좀 얼어붙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진짜 증시에도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9월과 10월 달에 시장이 많이 내려갔을 때 그때보다도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느껴지거든요. 오늘만 해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2% 넘게 급락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점차 더더욱 멀어지고 있는 이 글로벌 증시인데요. 네. 국내 증시도 그 여파에 맥을 추리지 못하고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나마 여기서 오르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어떠한 주도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좀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물류주라든지 해운주들, 방산주들 이렇게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도 주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고난이도의 시장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진단을 받아봐야 될 텐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지금부터 진단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참여 방법은 02-325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규 매수 문의부터 또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보면 더 좋을까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이 와주셨을까요? 바다꿈님 2,400도 깨지고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바로 어제만 해도 2,500 이제 깨졌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2,400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참 지금 분위기가 어렵긴 해요. 자, 그리고 뽀님이 아니네요. 버리판님으로 이름을 좀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둥이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워렌 버핏이 아니라 설렌 버핏이 등장을 하셨어요. 갑자기 이 이름 보자마자 이제 설레는 증시 상황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의 희망을 머금어 봅니다. 네, 그리고 벌써 오늘 이렇게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늘은 또 이렇게 빠르게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원익 QNC 등등 삼성 SDI까지 오늘 좀 이렇게 큼직큼직한 종목들도 많이 보이니까요. 최대한 좀 많은 종목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나 리님도 오셨고 아래 보니까 이TTTT님께서 대화명 때문에 내리는 것 같기도 해서 전 이만 가볼게요. 이건 좀 약간 슬픈 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온기를 좀 보내주셔야 증시가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귀숙님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원희님도 대구는 눈이 안 온다라고 저기 또 날씨 얘기까지 전해주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지금 눈도 막 내리고 시장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오후장에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분위기가 우울한 만큼 오늘 랭킹 주제는 그래도 마음을 조금은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골라왔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궁금하시죠? 네. 네,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랭킹 주제 공개해 주시죠. 뭘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띠리리. 겨울 간식 먹고 힘내기. 그렇습니다. 힘내자. 이게 뭘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점심 거르고 보지 마시고 드시면서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점심은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점심뿐만이 아니죠. 겨울에는 참 춥기도 하니까 허기지는 일 많아요. 간식 땡기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겨울 하면 길거리 간식을 안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겨울 간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 랭킹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호떡도 있었고요. 네. 붕어빵, 문어빵, 타코야키, 떡볶이 그리고 어묵까지 이렇게 5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겨울 간식으로 우리 창호 앵커님은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기가 또 동네가 합정동 아니겠습니까? 네. 합정역에 가면 분식집이 하나가 있어요. 아. 가다 제가 저 어묵을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진짜 국물 킬러고 지금 갑자기 또
이게 군침이 막 도네요. 막 침이 막 나올 것 같습니다. 어묵은 저는 여기서는 원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붕어빵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붕어빵을 파는 곳 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묵을 좀 저는 잘 좀 먹게 되네요. 미네코는요? 저도 사실 붕어빵 아니면 어묵이긴 한데 사실 저의 추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음식은 어묵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네.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런 포장마차 같은 데서 어떤 아주머니가 오뎅 그러니까 어묵하고 떡볶이 이런 거를 파셔서 제가 네. 그 어묵이랑 어묵 국물을 먹으면서 기다렸던 게 아직까지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 음식에 얽혀 있는 여러분의 사연,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들도 한번 같이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랭키쇼 주제 한번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바로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자, 혹시 전문가님, 여기 겨울 네. 간식 랭킹이 있는데요. 떡볶이, 타코야끼, 붕어빵, 호떡, 어묵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겨울 간식 있습니까? 네, 붕어빵이 있네요. 붕어빵 잘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붕어빵, 이 동네는 별로 파는 데를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서 나중에 정보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거리 음식, 간식에 관련된 이야기 잠시 뒤로 하고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유튜브 모리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아까 앞서서 미나이코가 이야기했던 종목이네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을 보니까요. 매수 가격은 2만 원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가격도 가격인데 사실 손실을 좀 보는 구간이긴 하죠.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2만 원에 무려 50% 비중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 종목에 거의 사활을 걸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에 주가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더 마음속으로 굉장히 철렁하실 겁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비중도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비중이 좀 많아서 좀 아시고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이 한 50% 되고 솔라 나머지도 있고 그다음 신사업인 항아 리튬 문제, 그 전고체 갈 항아 전고체 리튬 갈 전고체도 있고요.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수혜주는 이제 내년에 정도부터 매출이 나올 걸 보여요. 매출이 인식될 걸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쪽하고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어서 주가가 작년도부터 많이 올라왔었죠. 그 전부터 이제 이 주식은 이제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서 또 신사업도 자회사 또 신사업도 하고 하니까 그런 모멘텀이 같이 작용돼서 이제 5천 원짜리가 거의 5배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은 여기 5천이잖아요. 5천 원 정도니까 여기가 2만 5천 원이면 5배죠. 5배 오르면 이제 10배가 갈 수 있는 주식이면 여기서 2만 원대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배가 갈 수 있는 주식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이 갈 수 있는 주식 보면 그때 당시 살 때 매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만 원 갈 때 그러면 5천 원 가면 이게 한 3조 정도 5만 원 가면 3조 대가 되거든요. 그럼 3조 대가 되려면 시가총액이 최소한 1,000억 정도 나와야 돼. 시가총액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30배, 영업이익의 30배면 3조잖아요, 그죠? 그래 보니까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1,300억 괜찮았는데 작년에 좀 줄고요. 전체 업황이 반도체부터 솔라도 전체적으로 좀 그랬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다시 좋아지고 내년에 특히 좋습니다. 내년 2,500억이니까 여기 2배잖아요. 그 2배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주가가 반영되고 이 저점에서 23년도 저점에서 아니면 최근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내려와서 다시 저점에서 이렇게 2배가 나오면 그 전에 21년도 주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때보다는 주가는 2배니까 곱하기 3하면 5배 정도나 아니면 최소 2배에서 5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주가 예측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700억 정도 예상이 내년에 되고 올해는 480억 증가되지만 내년에 700억 정도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5천억 갔다가 지금 1조 1천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닌데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도 50% 내년에 매출이 30% 내년에도 30% 증가되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전고체도 배터리 있고 하니까 그럼 다시 많이 내려가면 이 주식이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 주식이 5배 나고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럼 반등해서 여기서 돌파를 못 하고 있죠. 실패하면 그러면 이 주식은 다시 이 저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저점 테스트가 11,000원 내외죠. 그러면 26,000원에서 11,000원이니까 거의 60% 정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 과도하게 올랐을 때는 실적을 그만큼 못 내는데 미리 오르면 주식이 다시 한 절반 정도 중소형주들은 한 60%대 빠집니다. 그럼 60%대 빠지면 그때 11,000원대, 2,000원대 그냥 눈 감고 사놔도 다시 이까지 4,000까지 내려오더라도 이 주식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 근처까지 17,00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샀을 때 물려도 덮고 있지만 여기서 샀을 때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멘텀 전체 시장도 안 좋지만 이런 주식들이 실적이 급등했던 주식 다 차익 실현 나오고 불안하기 때문에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번 주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이미 추세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 단기라면 일단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17,000원이 종가로 붕괴돼 있으면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50%니까 25% 축소를 했다가 다시 여기 이 근처 만원 내외 이렇게 12,000 이하 뭐 이렇게 오면 그때 판 거 재매수해야 되잖아요.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고 지금 올라갈 거 기대할 필요는 없다. 뭐 지금부터 뭐 고체 리튬 고체 전해질 말고 고체 항화 리튬 고체 배터리 쪽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해도 다 반영이 된 거고요. 반도체 관련된 것도 다 반영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일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자, 스토캐스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이제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샀네요. 저건 2만 원이니까 그 전에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었죠. 2만 원부터 쭉 내려왔었는데 작년 여름에 사서 잘 견딘 거죠. 그러면 2만 원 샀으니까 단가를 한번 낮출 수도 있고 비중 50%인데 아마 그러면 고점에 아주 고점에 사서 여기 사서 단가를 계속 내려오면서 50% 낮춘 것 같아요. 그럼 낮췄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산 가격에 10% 정도 올라오면 아니면 본전 근처 뭐 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근처 왔잖아요. 19,680 딱 와서 내 본전 안 가고 깨졌죠. 그러면 본전 근처에 왔을 때 기술적으로 보고 안 내려가면 여기서 파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근데 본전 근처 2만 근처에 왔으니까 18,000 주식이 보니까 18,600원이네요. 그래서 18,600원까지 뭐 일단 손절을 하고 다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7,000원 종가 기준으로 분기하면 절반 매도입니다. 목표가는 장기적으로는 2020 내년 이후까지 본다면 뭐 23,0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레이크 버트리얼즈 살펴드렸습니다. 회사는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절반 축소하시고 아래 가격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좀 멀리 보는 관점에서도 가격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이크 버트리얼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랭킹 주제가 겨울 간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성공을 향하여 님께서는 추울 땐 어묵이 최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어묵파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강력한 1위 후보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붕어빵 얘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러브수기님이 요즘에는 정말 붕어빵 많이 안 판다. 근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비해서도 붕어빵 파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장마차 같은? 노점 같은 게 사실 많이 없어졌죠. 네. 요즘에 단속도 그렇고 철거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붕세권. 맞아요. 붕어빵 파는 곳을 서로 뭐 아름아름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카페에서 붕어빵을 메뉴로 내놓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좀 처음 듣는데. 붕어빵을 파는 카페가 오. 있어요. 근데 또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요. 그 사실 붕어빵은 거의 감성이라고 봐야죠. 길거리에서 먹는. 네, 맞습니다. 그 감성 오랜만에 좀 살려보고 싶은데 주변에 합정동 근처에 붕어빵 제보 좀 받아보겠습니다. 아, 요즘엔 붕어빵이 그리고 너무 네. 많이 변화돼가지고 막 뭐 피자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하는데 전 사실 슈크림보다는 팥붕파거든요. 전통파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화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내둥이맘님께서 보내주신 디오입니다. 네. 디오 3만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이 디오는 임플란트 관련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는 21,150원까지 내려갔고요. 오늘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디오의 주가도 사실 지난 12월에 그나마 좀 꼬물꼬물 올라오려나 했는데 정말 감칠맛 나게 네. 1월부터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디오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디오를 들고 와 주셨는데 3만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가 상황이 현재는 이제 2만 원까지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스러운 모습인데요. 디오는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티오가 그 전에 이제 21년도까지 이익을 잘 나다가 그다음은 좀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작년에 조금 더 회복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오스테 임플란트랑 이제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디오가 디지털 뭐 보정 장치부터 인공 치아 관련된 그리고 임플란트 해서 주목을 받고 이제 경쟁사가 지금은 많이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도 좀 수출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몇 년 전에 이 주식을 이렇게 만 원대 사신 분한테 이 16년도 진단하면서 58,000원 정도, 45,000 정도 할 텐데 58,000 정도 가면 전량 매도하고 이익 실현하시라고 그랬고요. 제 지인도 갖고 있었는데 여기 팔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주가 그 다음부터는 이때 실적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임플란트 관련된 이 회사가 고성장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주식이 못 갔죠, 박스권으로. 그래서 임플란트도 이제 성숙기 시장처럼 성장 중기를 지났기 때문에 크게 확대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된 물론 고령화 시대에 뭐 임플란트 관련된 많이 이제 소비도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좋지만 이미 할 때는 다 했고요. 이제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이제 21년도까지 건데 경기가 나빠지면 관련된 시장도 좀 생각보다 성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려도 해도 경기가 안 좋으면 자꾸 지연시키잖아요. 다음에. 그래서 실적도 미리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이 주식들이 저점에 와 있습니다. 박스권 저점인데 이제는 이 저점을 저는 다 붕괴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저평가예요. 근데 수요 자체가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2022년도에 적자 전환되는 게 여러 개 있었죠. 매출도 줄었고 그런데 작년엔 그나마 다 좋아졌어요.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도 조금 좋아진다고 분석은 돼 있지만 저는 경기가 침체로 우리나라는 돼 있고 그다음에 소비가 급격히 죽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럼 이 임플란트 시장도 침체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상 컨센서스 실적을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적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10%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그러거든요. 주식을 잠깐 먹고 치고 나오려고 박스권에 하단에 왔으면 이렇게 산 것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사신 가격이 여기니까 요즘 아마 이때 작년도 5월 여름에 이렇게 산 것 같아요. 봄에 사서 갔다가 아니면 내려왔을 때 8월 달에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주식이 여기서 박스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죠?
박스권 무너진 상태에서 내려왔다 반등하면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이 진행되거든 주로 이것은. 그런데 그래서 다시 이 주식이 기본적으로 저는 박스권 하단까지 길게 보면 이걸 붕괴되고 어느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침체가 들어가면 시장이 그렇게 고성장을 하지 않다면 주식은 대수 또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저는 손절은 하기에 아직은 좀 아깝지만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제 11,000원 정도 2,000원 가면 13,000원 이하 정도 내려가면 그때 비중을 10%더 사서 갖고 있으면 회복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매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든지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2만 원 손절가 2만 원입니다. 25,000원 최근 저가니까 2만 원 깨지면 지금은 이 지지선 매물대를 지금 거의 왔기 때문에 요즘 시장 워낙 안 좋아서 깨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2만 원의 손절가로 드리고요. 목표가는 기술적 반등한다면 23,000원입니다. 1차적으로. 23,000원 반등 목표가 드리고요.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디오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비중 축소하면서 이제 매도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어느 가격 구간까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진단해 드린 만큼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렉슈 주제 잠깐 좀 돌아가 볼까요? 다음 길거리 음식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 길거리 음식 간식이에요. 바로 5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5위 알려주시죠. 자, 5위는요. 타코야끼였습니다. 문어빵이죠. 4.8%. 저도 한때 이 문어빵에 꽂힌 적이 있어요. 저도요.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이게 또 이게 먹고 싶을 때가 딱 있거든요. 한 번 꽂히면 저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요.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이게 맛이 좀 제법 강하잖아요. 그래서 문어빵 지금 당장 먹고 싶기도 하네요. 문어빵 저도 사연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제가 고3 때 문어빵 트럭이 있는 거예요, 집 앞에. 네? 근데 저는 그때 현금이 없어서 집에 와서 좀 씻는 동안에 동생한테 좀 문어빵을 사와달라고 했는데 그 트럭이 그 사이에 간 거예요. 명령? 네. 네, 간 거예요, 그 트럭이. 그래서 못 사왔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제가 고3이라 예민해서 그런 건지 너무 막 갑자기 서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문어빵이 사라진 게. 그렇게까지. 너무 화가 나서 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동생은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미안해. 우리 피디님 제보. 동생이 문어처럼 맞았다. 뭐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 진실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상한 사연들이 가끔 이렇게 묻어나오네요.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뚱이 언니님의 종목입니다.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코롱인더 살펴볼게요. 자, 코롱인더 매수 가격이 58,000원입니다. 20% 비중이시고요. 현재 주가는 4만 원이 간당간당한 구간인데요. 이 가격은 52주 신저가 부근입니다. 이거 지금 너무 바닥으로 내려와 있어서 코롱인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코롱인더입니다. 주가가 뭐 상당히 낮은데 손실도 커졌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4만 원대 있다가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쪽 분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섹터가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동사가 하는 사업을 산업자재, 건자재 쪽은 이제 철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필름 사업부도 매각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패션도 있고요. 패션도 많이 차지하고, 화학 소재도 있고요. 다양한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산업 쪽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업황은 이제 아직 바닥권입니다. 전체적 업황 바닥권인데 그러면 업황 바닥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느는 걸로 컨센서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증가가 이제 사업부 접는 것도 있고 하니까 증가가 쉽지 않지만 이익이 증가되니까 반등은 할 걸로 보입니다. 전체 장이 괜찮아지면. 그래서 보면
2024년도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2,300억 정도, 내년에 2,800억, 그러면 한 30~40%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늘 걸로 보이거든. 내년에도 20%대. 그러면 주식은 이제 전체 업황이 좀 살아나고 3월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쪽은. 그럼 3월부터 좋아지면 지금 요번에 내려가는 것은 투매 정도의 기술적 투매 정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올라오면 이제 4만 여기 정도 46,000에서 뭐 48,000 이렇게까지는 오면 여기가 매물이 가장 많아요. 5만 원부터. 그래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데가 48,000부터 52,000원인데요. 지난번에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한번 갈 거라고 봤는데 장기적으로 이 봤는데 못 가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다수 이렇게 투매가 돼서 내려오면 일반적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투매돼서 내려오면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지금은 워낙 뭐 손실이 있는 상태니까 비중이 20%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보유를 해서 나중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기술치 48,000원 정도 가면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의 목표가는 48,000원이고요. 추가 하락했을 때 비중을 10% 정도 4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최고점이 여기가 58,000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0%는 기본 빠지니까 35,000원 정도 이하로 가면 물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만 원 초반에서는 만약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시장금 어떤 이유가 생기면 32,000원 정도 가면 추가 10%나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 48,000원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목표가입니다. 네, 보유입니다. 자, 코롱인더 살펴드렸습니다. 3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 언급해 주셨는데 그때가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해 이 48,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롱인더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오늘 벌써 1,400분 가까이 오, 들어와주고 그러네요. 계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단 요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예. 유튜브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는 김용희 님께서 보내주신 이노와이어리스고요. 43,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할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노와이어리스 최근 들어서 이제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만 원 초반 부근에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워낙에 통신 장비주들이 오래 내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걱정이 크실 거예요. 뭐 그나마 요즘에 뭐 삼성 측에서 6G 사업한다 네. 이런 소식 전하면서 또 한 번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렇죠. 좀 못 믿을 것 같거든요. 옛날에 대인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노와이어리스 들고 와주셨는데요. 워낙에 옛날에 그 5G가 줬던 그런 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6G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기대해보고 보유를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은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여서 보유를 좀 하시고 지금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주식이 잘 올라갑니다. 6G는 2030년 정도 돼서 아마 상용화 추진하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삼성 이재용 회장도 연구센터에서 이제 그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4년도입니다. 많이 남았죠. 그래서 가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적자가 나는 구조가 아니라 조금 이익은 그래서 꾸준히 나는데 이 분야가 회사가 스몰셀 솔루션하고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 기업들이 용역 솔루션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솔루션은 어느 정도 이제 유지 보수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익이 나오는데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이익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130억, 130억. 작년에는 뭐 170억, 올해도 300억, 올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올해 이제 내년까지 이렇게 좀 이 예측대로 이제 나오면 400억 대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뭐 2,323억. 그럼 영업이익에 5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년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19, 20년, 20년도 9월까지. 그러면 올해 제가 이제 KMW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5만 원대, 6만 원대 계속 매도 의견만 계속 줘도 사람들은 여기 안 빠지니까 많이 올라갔으니 올라갈 거 사는데 중개기가 납품되고 안 납품 안 되면 적자 나고 이건 2년 동안 적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기대감 때문에. 또 다시 가다가 2만 5천 뭐 내가 내려오고 이럴 텐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추가로 십자보니까 여기 지지선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먼저 테마식으로 실적보다 어떤 테마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적인 29,000원입니다. 29,000원을 손절을 하고 싶으면 29,000원 손절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식서지 생각하고 가신다면 한 5년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5만 원대는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수익이겠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주식도 그냥 단순하게 한 70%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물 타고 싶을 때 내가 10% 비중밖에 없는데 이걸 본전할 생각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70% 빠지면 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부실주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10% 갖고 있으면 10% 거기서 더 사줘야 돼.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4만 원짜리 주식이 여기서 2만 원 샀으니까 3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본전 오잖아요. 지금 본전 왔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못 가는 거예요 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디오도 마찬가지지만 본전 근처에 오면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요 십자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못 올라가면 일단 손절가를 대응해서 29,000 손절가를 하고 손절하고 싶으면 그때 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올라가면 32,000원을 돌파해야만 다시 갑니다. 32,000 돌파하면 목표가는 다시 38,000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보유에다가 29,000원 손절가로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분기하면 손절하고 다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5G 관련 종목 중에서 이노와이어리스 진단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 랭킹쇼 주제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5위 문어빵 타코야끼였습니다. 겨울철 인기 길거리 음식 간식 술인데요. 4위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4위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띠리링. 자, 4위는 바로 호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호떡의 순위가 좀 낮아요. 저 호떡 오. 좋아하는데 말이죠. 진짜 호떡이 개인적으로 제 10대 전후로 어릴 때 최애 간식은 호떡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어묵이지만. 호떡도 사연이 있어요. 뭐예요? 저 사연 진짜 많죠. 호떡도 그 동생한테 시켰어요? 아니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한 초딩 때 제가 호떡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아빠하고 같이 오? 호떡을 만들다가 그래요? 잠깐 아빠가 한눈판 사이에 제가 옆에 휴지에 불을 붙인 거예요. 왜요? 모르게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그래서 점점 화끈해지네요, 사연이.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 그거를 그냥 싱크대에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거죠. 그래서 옆에 계신 아버님을 혼냈나요? 아빠 못 봤어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래요? 지금 이거 보고 알게 되실 수도 정말 있어요. 사연의 순위가 점점 약간 상상이 안 되는 범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방화범 어린이 호떡 사연들이 나오고 있는데 버리님은 냄비를 태우셨어요. 생각보다 전국에 방화를 하신 분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불이 난 경험들을 제법 갖고 계십니다. 호떡을 만들려다가 휴지에 불이 붙었던 사연. 네. 이거 좀 새롭네요. 제가 뭔가 말을 하려다가 이 정도 사연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접어보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간식으로 사연 넘어가 알려주세요. 볼게요. 네. 자꾸 밀리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혹시 전문가님은 겨울철 인기 간식 길거리 음식들이 있는데요. 떡볶이, 문어빵, 어묵, 호떡, 붕어빵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얼큰한 파시군요. 떡볶이, 매운 떡볶이. 그렇군요.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니까요. 네. 붕어빵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묵파가 있고 떡볶이파가 있고 좋습니다. 떡볶이 아직 지금 순위 공개가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랭킹쇼 요거 정답 한번 맞히는 거 계속 보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종목 진단 다녀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인데요. 제니 양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이거 어제 뭐 난리가 났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아주 뭐 대형주 중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미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미반도체 매수 가격은 58,766원. 52,300원까지 좀 밀려있는 모습이죠. 20% 비중이시고요. 한미반도체는 사실 연속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밀립니다. 게다가 특히 어제장에 좀 크게 빠졌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반도체 반등이 언제 나올까요? 그렇죠.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연초 들어서는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밀려납니다. 반도체 대표 종목으로 매수를 했는데 반도체 반등, 한미반도체 반등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자꾸 좀 떨어지네요. 이거 반등 시기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기술적으로 어제 그 맥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안 좋은데요. 하방 쪽으로 좀 더 그 밀릴 그 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47,000원 라인 정도, 막 그 정도 될 때는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 반도체 그 HBM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9월달 고점 찍고 계속 지루하게 이제 움직이다가 지금 박스권을 살짝 이탈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추세선을 사실은 그 1월 초에 이탈한 거거든요. 이게 장기 추세 지지 맥점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뚝 빠져버리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경우는 신고가 행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그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뭐 HBM도 마찬가지 주가 못 올라가죠. 오히려 올라가면, 그러니까 전날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올라가게 되면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바로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예, 죄송합니다. 그런 형국인데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고 그만큼 이제 매물이 이쪽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단기 지금 추세가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반도체가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먼저 좀 반등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들 종목군들도 작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90% 올랐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연초에 좀 조정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 드렸기 때문에 우선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이제 하방 경기를 먼저 보셔야 되고, 한미반도체는 이제 추세를 이탈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맥점 잡을 때는 이 고점과 저점의 이 피보나치 차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고 작년 11월 10일 그리고 작년 그 3월 달에 여기서 저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가격 대비해서 여기에 1차 지지 맥점이 23.6%인데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어저께 그 라인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 작년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이 저점에서 터닝이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피보나치 38.2%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7,000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그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르게 추가 물타기하지 마시고, 반대로 내일장에 좀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당분간 못 갑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올해 그 예상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좀 넘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5조 원이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이제는.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지금 뭐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 저 반등 시에 직전 고점에서 좀 현금화하시고, 근데 주가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라면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작년 1년 내내 오르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죠? 심한 경우에는 연봉의 시가선이 있죠. 3년선. 연중에 뭐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3년선까지는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이격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단기 시세는 조금 우리가 기대하기 힘드니까 반등 시마다 일단 현금화 하시고, 그리고 밑으로 많이 민다 그러면 47,000원 라인입니다. 예, 고단가를 또 깨버린다 그러면 또 그때 골치 아파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지 여부를 보시고 추가는 하지 마시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내일에 일단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하고 나서 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반등시마다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 반등 시마다 현금화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 김봉반 전문가님과도 함께 해드렸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댓글창을 제가 잠시 봤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버리파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홍해 옆에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요. 이거 안 그래도 저희도 아까 좀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느낌이 지금 마치 이 동해바다에서 무슨 전쟁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가파르게 빠질 일인가 싶어요. 너무 사실 내려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난 9월, 10월에 알고 계시죠? 그때 뭐 중동 지역에 전쟁 터지고 이랬는데 중동 지역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증시 하락의 기울기는 지금 1월 들어서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거의 1월 되고 나서 거의 다 내리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박동민님께서는 대한민국이 망했나요? 게다가 지금 과매도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선뜻 매수가 좀 안 들어간다. 약간의 공포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죽기살기님께서도 참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데 아무쪼록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미리미리 잘 잡아놓고 반등 시기가 나왔을 때 그때 얼마나 차별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뭐 무조건 끝까지 내린다 이런 거는 또 아니니까요. 네. 오를 때를 대비해서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에 박태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크라우드웍스입니다. 이거 요즘에 좋죠? 네, 맞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이 다 내릴 때 그래도 1월 들어서 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렸던 종목인데요. 현재는 44,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손실이 조금 있으시네요. 이 크라우드웍스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탔었는데 이 종목 다시 47,000원 구간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47,000원 뚫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크라우드웍스 들고 와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챗 GPT 그리고 뭐 GPT 스토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던 만큼 그래프도 많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 종목 지금 나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할 것 같고요. 우려스러울 것 같은데 이 크라우드웍스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문의하신 분은 그 4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난 그 상장하고 나서 이제 떨어질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45,000원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능형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죠. 미국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그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총 1위로 등극했습니다. 애플은 지금 2위로 다시 되밀렸고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AI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애플을 제꼈거든요. 이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시장도 관련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그 관련 수혜주 중에 한 종목이고, 예,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일단 5일선 지지하고 양봉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선은 이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이제 금액이 지금 45,000원입니다만 시총은 지금 1,800억밖에 안 돼요. 이게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이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피벗 38.2 저항 구간이라는 얘기죠. 1차 저항 구간입니다. 거래가 안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돌파는 힘들 것이고 이거 돌파하려면은 일단 거래가 터져줘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50% 55,000원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노구 차트 보시면 노고로 봐서 지금 50% 구간이네요. 예, 여기가 이제 추세 또 저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여기가 이제 저항 맥점이에요. 이 중간 추세 저항 맥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내일이 변곡점이라는 얘기. 이거 돌파해버리면은 이 트렌드죠. 예, 기술적으로 맥점을 굳이 말씀드리면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에 나왔던 지점이 딱 이 지점이에요. 50% 피보나치 저항이면서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중기 추세 저항 구간. 근데 거래가 좀 안 나오면서 찌글찌글 올라간 거 보니까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의 가능성이 좀 높죠.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 근데 내일장 이후에 오늘 그 5일선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상승 시분도라고 하죠. 보통 주가 저점에서 한 8일에서 열흘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사람 심리가 차익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이제 샘솟는 그런 시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장이 이제 오늘 5일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한번 눌림을 줄 수 있는데 눌림의 폭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시고 이제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한번 일부는 차익하고 다시 보는 전략이고 2부는 지금 뭐 49,000원이니까 그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선 홀딩 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태 나온다 그러면 한 55,000원 전후에서 거기서 또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5,000원 1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좀 홀딩에 나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고 만약에 눌림을 준다 하면은 예, 추가하지 마시고 현재 보유한 물량만 좀 가져가시면 그 가격까지는 나오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크라우드웍스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댓글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씩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정말 저희 지금 종목 진다 잠깐 넘기는 동안에 저희끼리도 시장 왜 이렇게 빠지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낙폭을 점차 훅훅 줄여가는데 뭐 장 막판까지 이 탄력 더 받아가지고 아예 다 줄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후강 장세 기원해 네.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잠깐만요. 종목 전에 요거 3위 공개하고 맞다. 가도록 하죠. 자, 길거리 음식 뭐 지금 기분 좋아지니까 길거리 음식 얘기도 해볼게요. 자, 5위가 문어빵이었고 4위가 호떡이었습니다. 국민 겨울 간식 3위는 뭘까요? 띠리링. 3위는 뭐예요? 어묵! 어묵 1위 후보 아니었나요? 저희 어묵파였는데. 어묵이 3위였군요. 10.4%. 어묵 선호하시는 분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작 어묵은 3위였습니다. 전 적어도 1위 할 줄 알았죠. 그래요. 일단은 1위와 2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최종 1, 2위 여러분의 선택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조조하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이것도 좀 오랜만에 보는 기분인데 HD 현대건설기계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49,5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이게 사실 알고 계시죠? 지난 여름 무렵에 거의 10만 원을 바라보면서 쫙쫙 잘 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상승했던 그 폭을 다 반납시켰습니다. 지금 주가가 45,000원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자, HD 현대건설기계 이쯤이면은 다시 한번 가속도 붙여서 올라갈 타이밍이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D 현대건설기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데요. 제가 종목 잠깐 요거 진단해드리기 전에 그 시장 상황 잠깐 30초만 언급드리면 1월 달 들어서 2000년도 이후에 1월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올해 코스피 하락 지수가 6번째 가장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4년 동안 6번째 1월 기준했을 때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다. 이 얘기는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6번, 예? 6번이니까 아직 흔치가 않는 그런 하락이란 얘기죠. 오히려 이제 항상 또 시장은 그럴 때 좀 지나고 나면 거기에 또 항상 저점 기회였습니다. 작년 10월도 마찬가지고. 제가 봐서는 뭐 긴 장맛빛처럼 길게 하락 나오는 그런 장이 아니고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 되는데 약간 좀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그래서 너무 좀 우려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 종목군들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실적을 놓고 보면 상당히 저평가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으로 다시 낮아졌죠. 주가 밀리면서. 오늘 보니까 9,300억입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한 2,700억 예상이 연기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더 나왔으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경기민감 섹터 그 건설업종이라도 뭐 건설 장비 기계업종도 작년보다는 좋습니다. 설비 투자 늘어날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대 건설 기계도 이제는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보시면 지금 장기 월봉의 로고 핵심 추세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맥점이죠. 지지맥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은 사실은 작년 그 11월 달에 이제 끝난 겁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2월까지 오르면서 이 종목 오른 것도 없습니다만은 1월 달에 거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 지지맥점입니다. 여기 약간 요 레인지까지 지금 갖다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실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뭐한 가지 부족한 게 없어요. 기술적으로 보나 아시겠죠? 그리고 요때 그 9월 달에 급락 나올 때도 여기가 거래도 없이 그냥 음봉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예. 이런 패턴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고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끌고 가시면 6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해 나가시고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한 1월 말 정도 가게 되면 주가 이제 하방 경지를 확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비중이 지금 10%니까 한 5%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6만 원 내지 한 6만 5천 원까지 좀 보유해 나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관점에서 예 강력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력 홀딩 전략이었습니다. 6만 원대까지 언급이 나왔으니까요. HD 현대건설기계 뭐 내려갈 만큼 충분한 조정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HD 현대건설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HD 현대건설기계까지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말씀드렸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주 발빠르게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다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한번 돌려낸 거 이 탄력 또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면서 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랭킹쇼 주제입니다.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길거리 음식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겨울철 간식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남아있는 건 떡볶이하고 붕어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위와 2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띠로리. 역시나 역시. 1위는 붕어빵이 차지했습니다. 붕어빵은 진짜 강력하네요. 그쵸? 붕어빵은 사실 겨울 음식의 근본 중에 하나죠. 근본이죠. 자, 붕어빵이 무려 26%. 참 치사하게 붕어빵만 사진을. 원래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 결과주의. 우리 담당 제작진의 붕어빵 편애를 이렇게 제가 읽어볼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팥붕어빵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렇군요. 팥파였다. 슈크림파가 아니었다. 이렇게 제작진의 취향까지 알게 되는 마지막 1위, 2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떡볶이가 좀 상당히 아쉬운데 지금 간식 얘기하니까 많이들 배가 좀 출출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겨울철 오늘 많이 추워지고 눈도 내리는데 이 간식 드시면서 옷 따뜻하게 보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다시 좀 전해드릴게요. 오후 4시에 진짜 쉬운 진단 시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데 매주 금요일 시간에는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봐드립니다. 자, 그래서 진슈진 포트폴리오 진단 이렇게 0221283388로 미리미리 접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심적으로 많이 지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겨울 간식 드시면서 조금 기분 전환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후장까지 끝까지 포기 마시고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힘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